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 노래하고 웃고 눈물 흘리던 그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악몽이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 어릴 때 왕따 당했어 라는 말은 대중에게 공감이지만 내가 왕따 시켰어 라는 말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 광고에, 심지어 드라마 주연으로까지 복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부터 지우고 싶은 얼굴, 괴롭힌 논란으로 연예계에 수치를 남긴 그들을 공개합니다. 팬이었든 아니었든 이 리스트를 보면 한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먼저 현진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 멤버 현진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스트레이키즈 팬카페를 통해 현진이 참여하기로 약속돼 있던 일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기관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취소할 방법을 조율해왔다며 현진은 연예인으로서 일체의 활동을 중단 후 자숙할 예정이고 상처받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중학교 시절 거칠고 부적절했던 말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진에게 학교 폭력과 언어 폭력을 당했다며 황현진이 데뷔한 이후 TV에 나올 때마다 그때의 이유 없는 비난과 조롱이 다시금 들리는 것 같았고 자신이 그 기억을 결국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습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 확인 의지를 보이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현진의 탈퇴 요구 목소리를 내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현진은 직접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더 부족했던 시절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몰랐던 본인의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너무 늦었지만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해서 과거에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상처를 받은 분들을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또 이 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어서 염치 없지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입니다.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중 이다영이 팀 내 누군가를 저격하며 SNS에 올린 글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문장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폭로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운영단체로서 이번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불이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재영과 이다영을 2021년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도쿄올림픽 등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에서 주축 선수로서 맹활약했지만 학폭 논란으로 그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에 대한 엄벌과 제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12일 공개돼 사흘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글에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체육계의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라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다음은 화영입니다. 김광수와 화영. 그 피해자 코스프레 민낯과 티아라 왕따 사건을 다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티아라 왕따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화영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역대급 피해자 코스프레의 아이콘일지 의문입니다. 2012년 7월 단 3일 만에 정상급 걸그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팬덤은 사라지고 커뮤니티는 불타고 언론은 티아라를 향한 비난 일색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던 화영 씨를 지금 다시 보니 과연 100%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의지의 차이라는 트윗 하나로 폭발한 왕따설의 뒤에는 김광수 씨와 그의 연출된 입장 정리가 있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사태를 더 부추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다친 멤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코뼈에 금이 가도 무대에 올랐고 은정은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스케줄을 소화했죠. 그런데 화영은 다친 건 안타깝지만 끝까지 스태프들과 멤버들이 만류해도 무대에 올라가겠다며 고집부리고 결국 혼자만 무대에 올라 감성팔이 타이밍을 챙겼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멤버들이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팀으로 굴러가야 하는 아이돌 그룹에서 나만 힘들다는 식의 태도.
그게 바로 불화를 낳은 씨앗이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광수는 중대 발표에서 불화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왕따 당한 피해자를 팀에서 잘라내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팀워크를 위한다면서 왜 그 팀워크가 깨진 이유를 진지하게 짚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19명의 스태프가 울었다는 이야기도 스태프 감성파리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울음이 상식 밖 행동을 하는 멤버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영 씨는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직접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프레임 안에서 고요하게 여론을 등에 업고 있었죠. 팬들 사이에서 티아라는 가해자, 화영은 피해자라는 구도가 굳어졌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사과는 없고 연기 도전만 있는 행보를 보였고 이는 누가 봐도 진정성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은근슬쩍 본인은 피해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화영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희생된 것은 티아라 멤버 전체였습니다. AOA나 에이프릴의 사례와 달리 티아라는 증거자료가 넘쳐났기에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류를 이끌던 걸그룹이 단 3일 만에 몰락한 이유가 정말 왕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화영의 선택과 그 뒤에서 조종한 세력 때문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나은입니다. 연예계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 그 중심에 선 인물인 이나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한 게시글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을 이나은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충격적인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했으며 심지어 이나은 씨로부터 장애인 같다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죠. 어린 시절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인데 A씨는 이나은 씨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이나은 씨의 소속사 DSP 미디어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게시글을 인지한 시점부터 아티스트 본인뿐 아니라 주변 지인을 통해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인했죠. 한쪽은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나은 씨는 걸그룹 에이프릴로 데뷔 후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와 에이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던 그녀에게 이번 학폭 논란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예계 학폭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뷔 전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뒤늦게 밝혀져 활동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연예계를 은퇴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대중은 스타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과거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나은 씨 사건 역시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고 소속사 측의 주장처럼 허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연예계 학폭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타는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더욱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나은 씨가 정말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면 그녀는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나은 씨와 소속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김가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가 온라인에 유포되어 가해 학생으로 김가람 1학년 3반이 명시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6조와 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사 소스뮤직은 초기에 악의적 음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김가람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가람은 학폭위 가해자로 회부되어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가람은 지인의 SNS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한 적 없고 강제 전학을 당한 적도 없으며 술과 담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학생이었으며 괴롭히거나 왕따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학폭위 사건에 대해 중학교 1학년 시절 친구의 뒷담화와 속옷, 사진 유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가람은 르세라핌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소속사 소스뮤직은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가람의 지인은 학폭위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SNS 대화방에서 A씨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해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병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목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조병규 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병규 씨를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을 2021년부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그는 연이어 터져나온 피해자들의 폭로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조병규 씨가 무척이나 두려운 존재였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조병규 씨가 잘생긴 외모 덕분에 학교에 오자마자 유명해졌고 여러 학교의 소위 일진들과 어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노래방에 끌려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자 마이크로 맞았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습니다. 무릎, 다리, 어깨 등을 점점 더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시간에 만든 투석기를 촌스럽다며 부수고 고무줄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색을 한번 하자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위협과 욕설을 들어야 했으며 조병규 씨의 뒤에는 소위 인맥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폭행은 더욱 심해져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매점에 끌려가 원하는 것을 사줘야 했고 힘들게 번 부모님의 돈을 빼앗겼다고 토로했습니다. 학폭 외에도 윗옷을 벗는 것을 좋아하고 담배를 많이 피웠으며 여러 여자를 번갈아 사귀었다는 사생활에 대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조병규 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최초 폭로자 중 한 명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확약서를 회사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병규 씨가 유학 가기 전 같은 동네에 살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로에 조병규 씨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여러 차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폭로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50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증 방법으로는 학폭이 제기된 학교에서 현지 경찰에 위임하여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 수사를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병규 씨는 활동을 재개하여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2에 출연했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그는 조심스럽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과거를 쉽게 덮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수진입니다. 바로 한국 연예계에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학교폭력, 왕따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갈 인물은 바로 여자아이들의 수진 씨입니다. 아마 2021년부터 불거졌던 수진 씨의 학교 폭력 논란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인기 걸그룹의 멤버로서 많은 사랑을 받던 그녀는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피해자들의 폭로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폭로로 시작된 이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나갔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수진 씨의 중학교 동창생이자 배우인 서신혜 씨 역시 수진 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입니다. 당시 서신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글들을 남기며 수진 씨를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수진 씨의 학폭 의혹을 부인했을 당시 서신혜 씨가 변명은 필요 없다는 뜻의 영문글을 게시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수진 씨의 활동 중단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여러분의 빛나는 젊음은 저에게 차가운 겨울이었고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진 씨가 과거 서신혜 씨가 시트콤에 출연했을 당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빵꾸똥꾸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며 놀렸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신혜 씨는 수진 씨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자신을 괴롭혔고 수진 씨의 언어 폭력으로 인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폭로에 대해 수진 씨와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수진 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진 씨 개인에게는 물론 그룹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라면 더욱 성숙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창시절의 장난이나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가 시간이 흘러 유명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잘못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남자가 느끼는 쾌감의 순서에 관한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업소녀부터 시작해 과부, 처녀를 거쳐 유부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렬한 쾌락을 느낀다는 다소 자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은 여전히 사회적 망신을 초래하며 이는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남성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턴 유부녀를 탐하는 취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자 연예인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선우입니다. K-팝 아이돌 더보이즈의 선우가 최근에 가슴 아픈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연예계에 뛰어든 그가 데뷔보다 더 큰 이슈로 몰린 건 음지의 정보원으로 불리는 한서희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선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었고 아이돌이라고 해서 사적인 만남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가 만난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그 여성의 남편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불행히도 선우는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성 역시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밝혀 어느 정도 논란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팬들은 기자회견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선우와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팬덤 내에서는 선우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 사건이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원입니다. 남성 듀오 유엔 출신인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눈길을 끌었고 라디오 DJ,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의혹은 한 유튜버에 의해 점차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2022년 5월경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최정원에게는 상간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정원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그 여성은 최정원과의 이별 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아들의 사진으로 장식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정원이 카톡으로 그 여성에게 접근했으며 한강에서 와인을 마신 후 그의 집으로 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통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방치하면서 최정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던 그 여성은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화로웠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최정원은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최정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장충동 누나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부녀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여성들과의 데이트 시간을 2~3시간씩 잘게 쪼개서 만나며 부지런한 애정 행각을 벌인 최정원은 여성들에게 메시지로 고가의 의류 링크를 보내고 실제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유도하는 행보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입니다. 정준호를 연예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직업을 가진 평범한 남성으로 볼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부녀와의 스캔들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하정 아나운서와 갑작스러운 결혼을 올린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대부분은 이 결혼이 어쩌면 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는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터진 것은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강남재력가의 딸인 C씨와 관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하던 중 시작됐습니다. C씨는 하와이에 있는 호텔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와이 호텔 운영 경험이 있던 정준호를 소개받았고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함께 20여 분간 시간을 보낸 E씨와 정준호는 나머지 일행과 새벽 1시쯤 헤어진 후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다음날 C씨가 박모씨에게 지금까지 정준호 집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의심할 수 있으니 같이 있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박모씨의 고소장에 적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준호가 이하정 아나운서와 결혼하기 2년 전에 벌어진 일로 당시 싱글이었던 정준호의 여자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문제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만남 당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유부녀와 단둘만의 시간을 보낸 사실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후 정준호가 방송을 통해 불륜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펼친 것 역시 불륜을 옹호하는 발언처럼 느껴지게 해서 듣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정준호의 소속사는 결국 박모 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후 관련된 고소 등의 진행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정준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준입니다. 강경준은 사랑을 쟁취하는 능란한 이미지와 매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동료 여배우 장신영과의 결혼을 통해 방송계에서 이목을 끌었던 그는 오랜 무명 생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던 것도 잠시, 결혼 5년 만에 30대 유부녀와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분양 대행업체 직원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이에 따라 상간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게다가 둘 사이에 은밀한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며 의혹은 명백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과거 예능에서 보여줬던 다정다감한 모습은 실제로는 불륜 상대와의 메시지에서 최고조로 발휘됐는데, 보안을 위해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은밀함을 유지하려는 꼼꼼함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 상간담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강경준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메시지에서 드러난 내용은 명백히 불륜의 증거였으며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기자로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가 장신영과의 결혼으로 방송 섭외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불어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기습키스를 하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일화까지 다시금 주목받으며 그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지니고 있던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합의 불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강경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